네, 청춘 고민 상담소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청춘 고민 상담소의 소장님과도 같은 분입니다. 마이크 임팩트의 한동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죠? 네, 별일 없었습니다. 네. 이제 5월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 네. 따뜻한 날씨에 맞춰서 또 오늘 기분 좋은 강의를 또 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청춘 고민 상담소와 언제나 함께하는 진아연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아연입니다. 몸이 안 좋으시다고요? 네, 오늘 진통제를 한 움큼 집어먹고 왔어요. 힘을 내서 방송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예. 이런 말 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약 기운으로 오늘 네. 열심히 좀 밝은 웃음을 심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저희가 청춘들을 위해서 특별한 주제로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청춘이 가져야 할 청춘 스펙 첫 번째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소개해 주실 네. 건가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청춘이 가져야 할 청춘 스펙 땡땡땡 세 글자입니다. 아, 역시나 네. 오늘도 또 퀴즈로 한번 세 글자 세 글자가 무엇일까요? 청춘이 가져야 할 청춘 스펙 뭘까요? 세 글자 좀 어려운데. 세 글자 뭐가 프로필? 있을까요? 프로필? 괜찮은데요? 네. 저는 오늘 진통제. 진통제. 진통제를 네. 먹고 깡으로 세 버텨야 글자니까 된다. 너무 어렵네요. 네, 세 한 글자 진짜 글자거나 없네요. 두 글자면 좀 있을 것 같은데 세 글자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죠? 청춘 대체? 스펙? 뭐가 있을까요? 네, 대표님? 오늘의 주제는 동아리입니다. 네, 그래서 동아리. 네, 동아리는 사실은 스펙이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정말 대학 생활하는데 청춘들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어서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뭐 대학 시절에 또 낭만과 함께 나의 취업을 위한 또 필수 코스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서클이라는 이름에서 시작됐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청춘의 큰 추억 중 하나가 동아리인데 이제 동아리라는 말 자체가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1970년대 대학가에서 펼쳐진 우리말 살리기 운동으로 네.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동이라는 게 이제 같은 동자, 같은 취미나 같은 관심사 또는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고 아리가 항아리 뭐 이런 것처럼 그룹 이런 거를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즉 이런 좀 같은 그룹, 같은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그런 그룹이 이제 뜻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동아리 활동 이제 대학교 때 한번 돌아보면서 기억나시는지 궁금해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교 시절부터 연극을 꿈꿔서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제 연극 서클 했었고 대학교에서도 이제 뭐 연극 관련 학과를 지원해서 연계된 동아리 활동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뭐 졸업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못했던 기억이 나고 진아연 씨는 어땠어요? 저는 동아리 활동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네, 꼭 오.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할 것도 많은데 맞아요. 이런 그런 마음 것들 때문에 많아. 못했는데 한동훈 대표님께서는 동아리 하셨었죠? 그래요. 네, 저도 예. 동아리 이제 1학년 때 막 5개, 6개 들어가고 있었어요. 예. 월화수목금으로. 근데 사실 이게 너무나 과욕이더라고요. 말도 네. 안 되는 거였고 맨 마지막에 저희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이제 영리더스 클럽이라고 대학교 연합 동아리에 있었는데 한 기수에 한 100명 정도. 지금 한 기수 300명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또 파워풀한 그룹이 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정말 취업과 아무 상관없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막 KBS 어린이 합창단 이런 거에서 합창을 했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두 개 하면서 정말 많은 추억들이 있지만 다른 것보다 되게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머리를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무언가 할 때 그 쾌감이 아직도 짜릿하게 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네. 그렇군요. 많이들이 동아리에 대한 추억들 지금 떠오르실 것 같은데 이제 청춘 스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동아리에 가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그럼 뭐가 있나요? 네, 동아리 가입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큰 거는 이런 추억의 양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동아리에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근데 이런 추억의 양은 그냥 추억 자체로 끝나고 그냥 별거 아닌 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추억이 어찌 보면 이 사람이 향후에 사회에 나와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원이 되는 것 같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추억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때의 친구들을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이 추억은 어찌 보면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절대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두 번째는 제 졸업하고 느꼈는데 졸업하고 뭐 동아리 끝나고 했는데 저는 이게 사람의 인맥이 뭔가 돈이 된다, 가치가 된다 이런 얘기 무슨 이야기인가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졸업하고 그 친구들이 각각의 사회 영역으로 나가서 정말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거 보면서 와 정말로 이런 인맥이 어찌 보면 돈이 될 수 있고 가치가 될 수 있구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느꼈어요. 지금 동아리 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못하게
모르시겠지만 이 말을 믿고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님께서 장점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시너지 효과가 그쵸. 이렇게 얻어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좀 잘못 선택했을 때는요. 대인관계가 조금 불편해지거나 아니면 맞아요. 시간 낭비도 돈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많은 친구들이 동아리 선택할 때 좀 주의했으면 좋을 점 네,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많은 이제 지금 청춘들이 동아리를 잘 안 하려고 한다고 들었어요. 안 하려고 하고 오히려 자기 시간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동아리라는 게 시작점을 보면 이해관계 이거를 얻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관심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어쩌고 이 사람과 어울리면 같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많이 취업 이런 것들 때문에 이해관계랑 많이 얽히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못 얻으면 내가 이 시간을 투자하는 건 손해.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이건 안 되는 것.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하니까 돈 낭비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동아리를 시작할 때는 진정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고 그래야지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사람 관계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이걸 얻을 것 때문에 친구가 돼야지 이렇게 하면 지속 불가능하거나 관계를 못 얻으면 깨지게 되고 이제 동아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처럼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취업만을 위해서 동아리를 선택하는 것은 어쩌면 좀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 네, 지속 라고 생각하시는 불가능할 거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유명한 동아리들이 좀 살펴보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그 경북대의 취업 동아리 지식자본연구회는 창립 이후에 출신 회원들의 대부분이 국내 유명 대기업 취업에 성공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전문적인 취업만을 위한 동아리이긴 한데 이 동아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 네. 동아리 이름을 보면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지식자본연구회. 지식자본연구회. 정말로 지식자본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의 동아리인가 아니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인가 이 동아리의 시작점에 따라서 되게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바라건대 이 동아리가 이 지식자본을 연구하려는 그 마음에서 시작한 동아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로 취업이 잘 됐다 이러는 게 오히려 굉장히 좋은 플로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반대로 그러면 지점문고에서 취업 잘 돼서 들어갔는데 취업이 잘 안 되면 이 동아리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식 자본에 대한 진짜로 관심과 애정으로 정말 연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동아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취업을 목적으로 한 동아리도 굉장히 많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또 스터디 그룹과 이제 같은 맥락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요즘에 이 지식자본연구회처럼 이 기업체 취직을 위한 동아리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고요. 또 전문적인 동아리가 많은데요. 프레젠테이션 동아리, 컨설팅 동아리,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 동아리 등 정말 다양하지만 또 전문적인 동아리가 많아진다고 해요. 이 학기 초에 이런 동아리는요,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뽑히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예. 이곳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네. 들어가서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 좀 알려주세요. 그 유명한 동아리는 동아리 고시라고 그렇게 네, 들어가기가 맞아요. 어렵대요, 진짜.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요즘 그렇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동아리 같은 경우엔 취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진짜로 약간 그런 핵심적인 목적성이 있으면은 이 동아리도 이게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동아리도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동아리에 이 사람을 뽑았을 때 이 사람이 잘 되겠다, 목적성을 달성하겠다 이런 확신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텐셜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냥 그런 취업의 목적이 아니라 좀 다양한 분야의 목적이냐면 이 분야에 대해서 난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어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자기가 본인이 가식적으로 꾸며내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는가 이런 걸 되게 보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동아리 뽑는 사람 다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이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면접자 입장에서 저 사람이랑 같이 하면 진짜로 약간 재밌겠다, 신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건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인 것 같다. 동아리는 어쨌든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인 부분들 잘 어필하는 거지 세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또 가입을 잘 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부터는 이 동아리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건 고민이 올라왔네요.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고민 사연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15학번 신입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동아리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가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하는데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수업만 끝나면 바로 집에 가고 싶고 몸도 많이 피곤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동아리에 가입해서 선배도 많이 알게 되고 친구도 많이 사귀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이 인맥이 넓어지는 것을 보니까 조바심도 들고 걱정도 되고요. 동아리 가입 꼭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안 해도 될까요? 좋은 점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동아리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고민 상담자에게 한동훈 대표님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동아리를 가입하고 또 친해지고 일을 하고 이런 거는 정말 귀찮기도 하고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네. 안 하는 게 더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동아리를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도 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해보고 나는 조직에 안 맞는 사람이구나, 그룹에 안 맞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내가 이 관심 있다 생각했는데 이 관심인 토픽에 관심이 없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해보고 증명하는 건 또 안 해보고 이제 생각하는 거랑은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동아리라는 게 딱 다른 모든 것도 그렇지만 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동아리 가입은 1, 2학년 때밖에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좀 가입해서 한번 경험해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은 동아리를 가입해서 얻는 인맥이나 추억 이런 것들은 어떤 걸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고 딱 이때밖에 얻을 수 없는 가치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좀 시도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해보고 진짜 아니라고 판단되면 안 하는 것도 그 선택도 존중합니다. 그래요. 네. 억지로 끌려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동아리 가입할 때 그 요령 팁을 좀 설명해 주시긴 하셨는데, 동아리 선택은 결국에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네. 예, 좀 선택의 또 요령을 몇 가지만 더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동아리라는 게 이 동아리가 나랑 맞다 안 맞다라는 결국은 이제 이 동아리에 구성된 사람이 나에게 비슷한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엔 이게 DNA인 것 같아요. DNA인 것 같고 저희 회사도 저희 회사에 맞나 안 맞나는 저희 회사의 그 구성원들과 DNA가 맞나 안 맞나 보통 케미라고 하죠. 케미. 근데 사실 이런 게 동아리가 이제 그룹으로 모여있고 관심사로 모였기 때문에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없는 그룹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케미에 대해서 DNA에 대해서 한번 검증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뭐 동아리 설명회나 그 사람이나 만나보면서 나한테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들 처음 한번 보는 거 좋은 것 같고요. 동아리 선택할 때 많은 동아리 있지만 저는 또 다른 것보다도 평생의 관심사에 기반한 동아리 선택이 되게 중요한 건 것 같아요. 뭐 취업 동아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취업이 딱 끝나고 나면 이 동아리의 생명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동아리에 더 갈 이유도 없게 되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고등학교 때 뭐 입시학원 이런 거에 굉장히 열혈 팬이었다가 대학 입학하는 순간 아무 관계도 없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평생의 관심사에 반영된 동아리들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동아리 때문에 고민인 분의 사연을 한번 들어봤고 두 번째 고민 사연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사연이죠? 네, 동아리 관련한 두 번째 고민 상담자의 사연 글입니다. 네. 자, 고2 여학생입니다. 동아리 기장이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동아리 활동 초기인데 벌써 힘이 드네요. 부원 중 한 명은 제가 이 후배들한테 잘 대해주기만 하고 카리스마가 없다고 합니다. 네, 오늘 동아리 회식 때 식당 예약 문제로 상당히 골치 아팠거든요. 식당 예약 문제 하나도 이렇게 힘들고 일이 순탄치 않으니까 자신감이 소멸되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동아리는 저의 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거든요. 작년에 투표에서 동아리 기장으로 뽑혔을 때는 정말 잘해야지라고 들떴는데 지금은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심하네요. 한 팀의 리더로서 구성원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 동아리가 문제가 아니라 동아리 리더가 돼서 그러니까요. 네, 문제가 된 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진짜 힘들죠. 동아리 리더 같은 경우는 뭔가 권위나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로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애들이 또 좋은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엄청 희생해야 되고 되게 힘드니까 네. 그래서 진짜 리더십이 되게 필요한 건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아리 리더를 보면 공통적으로 보면 이제 처음에 애정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계속 쏟다가 나중엔 번아웃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번아웃 굉장히 많고 그리고 하다가 이 사람이 뭐 돈을 더 받거나 뭔가 권위 있게 되는 게 아니니까 왜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스스로가. 하면서 이거 이유에 대해서 잘 못 찾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이분처럼 리더십이 모자란 거 아닌가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멤버들 앞에 나중에 막 펑펑 울고 내가 모자란 것 같다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은 것 예.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다들 그런 시기를 거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엄청난 리더로
리더로서 성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사회에 나와서. 근데 사실은 이게 젊을 때, 어릴 때는 나는 리더십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보면 리더십이 없거나 미성숙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면서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젊을 때, 어릴 때 20대 초중반에 리더를 잘한다는 것은 사실은 욕심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경험이나 시행착오를 거쳐야지 나중에 좋은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하면서 리더로서 너무 좌충우돌 많거든요. 리더십 책도 많이 읽고 리더로서 많이 봤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너무 모자란 부분들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전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젊을 때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리더로서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춘의 시기에 꼭 리더의 경험을 한번 가져보길 바랍니다. 네. 아주 힘들지만 값진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 고민 사연 주신 분께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리더가 아니어도 동아리에서 막 그 인맥을 잘 못 쌓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주 좋은 분들이고 같은 DNA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분들인데 인맥을 또 잘 인간관계 잘 형성할 수 있는 비결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저 가장 힘들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죠. 저 동아리에서 총무를 하는 겁니다. 그죠? 총무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연락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돈도 많이 걷게 되고 그리고 연락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아리에서도 이 사람은 정말 노고는 인정해주고 그래서 정말 다들 피하려는 일이지만 한번 자진해봐서 한번 총무 역할을 해보는 것도 인맥을 쌓는 가장 좋은, 가장 쉬운, 가장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꿀팁을 전해주셨고요. 자, 오늘 고민 사연 세 번째 사연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사연인가요? 네, 이번 사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현재 1학년 여학생입니다. 첫째 딸이고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가세가 많이 기울었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거든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새로운 일도 시작하시고 어머니께서 새 일을 같이 하시면서 집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공부를 잘했었는데요. 중학교 때는 전교 5등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머니의 칭찬을 한 번도 이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에 와서 하고 싶었던 연합 동아리를 들었는데 어머니께서는 그거 취업에 도움이 되는 거야? 더 좋은 건 없어? 라고 하시는데 저는 화가 나서 엄마 내 인생의 목표가 취업이 아니야? 취업이야? 라고 되묻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제게 인생의 목표가 취업이라고 하시네요. 어머니의 생각과 제 생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동아리와 또 어머니가 원하는 동아리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래요. 사연이 그 뒷부분에 비해서 앞부분이 좀 사족인 것 같긴 네. 같은데 아무튼 맞아요. 본인의 이제 상황을 잘 설명해 준 사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이제 대학교 동아리까지 이렇게 간섭을 하시는데 예. 어머니 여기까지는 간섭할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1차적으로 들긴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부모님들의 걱정이나 현실적인 걱정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무시할 수는 없고 뭐 취업이라는 것도 당연히 고려는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보면은 대외 활동 이런 게 전무했었거든요.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도 많지 않았었고 애들이 하지 않고.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고등학교 때는 그 마법의 질문이 있죠. 모든 가능성을 말살시키는 질문. 야 이거 대학 입학하는데 도움 되니? 이 질문 하나면 이걸 한 해 만에 너무 결정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뭐 활발히 활동돼서 그런 게인가 생각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요즘 대학교 입학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외 활동 많이 하고 봉사 활동 많이 하는 게 공부를 덜해도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그 링크를 만들 수 있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동아리 같은 경우도 취업에 도움이 돼라는 질문에 도움이 뭐 무슨 상관이야? 뭐 이거는 뭐 난 상관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링크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저는 취업할 때도 뭔가 정말 취업 동아리 이렇게 취업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취업과 관련이 없는 활동인데 이 사람이 엣지를 가지고 관심을 가졌던 활동들이 더 잘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취업과의 링크를 좀 한번 만들고 어머니께도 그런 얘기를 하면은 좀 다 상호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또 우리 고민 주신 분께서 대학생인데 또 어머님의 의견보다는 내 스스로 결정을 믿고 선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청춘들이 가져야 할 청춘 스펙 동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난 시간이 책이었고 오늘이 이제 동아리입니다. 의외로 동아리 활동이랑 또 책 많이 안 읽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끝으로 우리 청춘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제가 아는 형 중에 한 분이 그 옛날에 인공위성 하세요. 아카펠라 서울대 그룹. 출신 아카펠라 그룹. 네, 맞아요. 유명한 분들이죠. 네, 그래서 예. 그분 중에 한 분이 양지훈 형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책을 내시고 북콘서트를 했어요. 그래서 하셔가지고 이제 하시고 이제 그분이 계속 음악 활동 하시니까 하시는데 이제 그 음악 활동 하시는데 그 북콘서트에서 옛날 인공위성 멤버들이 다 온 거예요. 5명이 와가지고 다 막 이제 아저씨 되고 막 네. 머리 흰머리 있고 40대 중반의 아저씨들인데 그분들이 그때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때. 근데 너무나 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빛나는 순간은 그때 그 청춘의 그 순간이 없었으면 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빛나는 순간이 인생에서 정말로 길이길이 남는 보석 같은 거기 때문에 조금 귀찮지만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좀 청춘 스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오늘 드린 말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춘 고민 상담소에 글을 올려주실 분들은요. 한국직업방송 이메일 주소 wowtv@네이버.com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 어떠한 고민도 좋습니다. 소소한 고민도 좋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한동훈 대표님, 진아연 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